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34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태정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죠였던 사람을 공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새누리당은 3일 10월 30일 재보선 경기 화성갑 후보로 육선 출신인 서청원 70세죠. 전 한나라당 대표를 최종 공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은 그동안 당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지켜온 개혁 공천의 원칙을 완전히 뿌리째 뒤엎는 것이자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결정이다 라면서 당락을 떠나 앞으로 당에 미칠 악영향이 굉장히 넓고 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장파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국민적 여론을 좀 더 담아내고 총의를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공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은 4일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10월 30일 경기 화성갑 보선 후보로 서청원 전 대표를 확정해 밀실 공천이 계속적으로 새누리당, 한나라당, 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공화당 등의 역대 권력자들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당내 소장파 일부와 야당은 서 전 대표의 불법자금 수수 전력과 비공개 공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또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승리한다고 해도 박수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누리당의 그 소장파 의원들이 불만을 표시했죠. 혹시 이 안에 유승민 의원과 원희룡 의원 그리고 남경필 의원도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의원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는 아주 젊은 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들도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런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또 그들이 당직을 갖게 되면 당권을 잡게 되면 또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저는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자, 아무튼 이에 대해서 홍문종 사무총장은 소장파 등이 제기한 서청원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에 대해 개인이 착복한 돈이 아니고
당비로 쓴 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공천 배경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의 말은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므로 괜찮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가 국회의원, 그것도 집권당의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심히 유감이며 한심하며, 그런 생각을 갖는 자라면 국민의 돈을 자기네 당을 위해서 횡령해도 괜찮다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서청원 전 대표는 2002년 한나라당 대선 때 차떼기 사건과 2008년 공천 헌금 수수 사건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때는 당 대표를 지냈고, 일찍이 2002년에 대선 경선 때부터 낙선한 박근혜 후보가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당을 두 번이나 살린 박근혜 후보의 국민적 지명도를 느끼고 그녀의 곁에 있기 시작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선 경선을 위해 뛰었고 친박 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공헌이 무척 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이번 공천도 충성에 따른 보은의 성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11.6 사태 이후 그녀가 아버지의 부하들로부터 받은 무시와 박대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도움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갚다 보면 나라 꼴은 엉망이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간데 없고 측근들을 위한 정치로 부정부패가 만연이 되어 국민 결속의 실패와 편가름으로 외세의 침략에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도자겠죠. 옛말에 배주석 병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 중국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유는 건국에 공을 세운 1등 공신 충신들을 불러 모아놓고서는 경들의 도움 없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소? 그대들의 공은 잊지 않을 것이요. 허나 경들이 병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를 의심하게 되며 나 또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조용히 물러나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말년을 보내는 게 어떻소? 그러면 군신과의 의심과 백성들이 경들을 보는 의심 또한 사라지지 않겠소? 그 다음 날로
1등 공신들은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병권을 반납하였으며 임금은 송나라를 300년 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희망해보며, 아무리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지난 대선 때 TV토론에서 밉보였다 할지라도 소수당이지만 그들 또한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의회활동, 정치활동,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제는 아버지 때의 반공 일민주의는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땅에 묻어야 할 것이며, 국가 안보를 핑계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하게 민주국민 제34회 박근혜 대통령의 구태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